지난 4월 학생회 재선거까지 국제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기획단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좀 인론 성격의 발언의 자리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어떤 식으로 논의를 방향성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시를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논의가 사실 대두되게 된 계기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오늘 논의에서 좀 굉장히 많이 다뤄질 것 같은 것은 이제 안전권과 자율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마이크 하울링이 일어나는데 혹시 한 번만. 네. 우선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권이랑 자율권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요 시설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이전부터 논의가 많이 됐었죠. 작년에 제가 학생회 역임했을 때에도 약 300분 넘는 분께서 이제 저희 단과대 학우분들이 생활시설 관련 설문을 작성해 주셨을 때 통금 관련된 건의들이 상당히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조사를 많이 했고 학교 측과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인권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 이제 기숙사 규정에 대해서 자율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10건 이상이 현재까지 집계가 되었고요. 또한 지난 4월 이제 영남 지역의 모 대학 기숙사에서는 통금 시간을 피해서 본인 기숙사에서 외부로 이제 나가려다가 추락을 하여가지고 사망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사실 2020년도에 인권 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배포하였는데 사실상은 이게 효과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연세대학교 본교 같은 경우는 신촌 캠퍼스가 무학학사가 폐지가 되면서 그 통금 시간이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사들도 통금 해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고요. 또 더불어서 그 다수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좀 폐해일 수 있겠지만 다수가 어떤 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게 그 단체를 위해서 절대적인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 30%의 분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근거이고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중립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자분들께서 인론 형식의 발제를 진행해 주셨고요. 이제 토론자분들 간의 패널 논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플로어 토론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의도 진행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패널 토론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모두 발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통금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논의의 포커스가 음주로 인한 소음 문제 쪽으로 쏠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소음과는 관련 없는 학우들이 음주 우려로 인해서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고려를 하였을 때 통금 해제의 정당성 측면에서 당위적 측면에서 통금 해제의 정당성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세 분 토론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종천 패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있는 좀 언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서 당위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사전적 정의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신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나 노상 소음의 우려라는 것이 통금 해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행동을 하지 않는 학우들에게 필요한 야간 통행권이 제한을 받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논의의 포커스가 지나치게 음주와 노상소음 문제 우려 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소음과 무관한 학우들이 받고 있는 이동권 제약이 정당한 것인지의 측면으로 포커스가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저의 주장에 세 분 패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당장에 뭔가 동의를 한다, 비동의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해주신 바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송도 학사 통금 해제 자체를 좀 포커싱을 해야 되지 부수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이 크게 되면 안 된다. 좀 더 본질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으로 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제가 방향성 제안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계속해서 화두가 될 부분은 안전권이랑 자율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있는데 개인의 이제 그 자유권이 과연 사회에 있는 어떤 좀 제약들이나 제도들로 통해서 통제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이제 설문 결과들 중에서도 답변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학교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해 주신 부분은 송도 기숙사 만약에 이 통금이 해제가 되면은 가뜩이나 새내기 분들이 거의 80~90%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안전이 혹여나 보장이 되지 않지는 않을지라는 우려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부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직결되는 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통금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더 특별히 안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해제가 되었을 때랑 안 되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모 대학의 사례 같은 경우는 신촌 인근 대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좀 의견이 양립이 되는 이유가 이제 오히려 밖에 추운 날씨에 특히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송도학사 같은 경우에는 신촌캠과 다르게 24시 KT텔레캅 같은 이제 경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시는 사생분들, 학우분들께서 이제 2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밖에 돌아다녀야 될 때, 혹은 이제 음주를 하고 나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무시게 된다면, 혹여나 잠에 들게 된다면은 사실 그것만큼 또 위험에 노출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통금 해제가 꼭 시행된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기보다는 해제를 해야 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해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처음 분석을 해보고 2부나 3부 때 조금 더 결론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이동권 제약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말씀을 좀 감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송도 학사의 통금이 생긴 후로부터 확실히 이동권이 제약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에서 수업을 듣고 셔틀이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반드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때 셔틀을 놓친다 싶으면 M674 같은 직행좌석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 송도학사의 통금과 통금 시간과 관련해서 좀 결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이 이동권과는 이제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이종천님께서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신촌에는 24시간 동안 이 KT텔레캅이라는 사설 보안 업체가 상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금이 없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설 보안 업체 측으로 바로 연락을 하면 이제 지체 없이 출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촌에서는 이런 신촌에서는 이런 통금이 없어져도 안전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송도에서는 또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애초에 신촌과는 다르게 번화가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보면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학장님들을 포함한 여러 어른분들께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권과 관련돼서는 이런 송도 학사 통금과 관련해서 이제 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저는 조금 이따 2부 때 한 번 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일부 주제가 통금 해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이잖아요. 이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사실 저희 송도에 지금 국제 캠퍼스 송도 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대 6,000명이 거주를 할 수 있고 지금 RC를 수행하는 1학년 4,800명 정도 될 거고요. 논RC 2학년 이상이 한 또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00명 그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 하나로 모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 중에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있어서 좀 귀결되어야 하는 방향이 통금 해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결과로 나오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금 해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통금을 폐지를 하는 거에 통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우들의 불편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관련된 논의를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의견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좀 그런 의견 많이 밝혀주시고 서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로우 토론자분들의 발언 기회도 이제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나치게 길게 발언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언권 얻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공학과학과 2, 3학번 조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통금이 시행된 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통금으로 인해서 약간 야간에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통금 유지의 하나의 큰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여기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보면 새벽 3시나 4시경에 인근 캐슬 해모로 아파트나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 등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 방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대부분 통금을 넘겨서 2시부터 5시 반 사이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이제 아파트 놀이터 같은 데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시끄러워지고 고성 방가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통금을 거는 것이 학생들을 3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밤에 그 긴 시간에 야외 애들을 방치시키고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금 해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찬성 반대 짧은 의견을 밝혀주셔도 되고 간단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발언권 얻고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금 해제에 관련돼서 짧은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송도학사 통금이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이란 시간 동안 잠깐 해제되긴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만 공부하지 않고 대략 2, 3주 동안 시험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하는데 송도학사 내부의 시설로는 학생들의 수를 다 채우지 못할 뿐더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외부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도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멀리 있는 곳까지 스터디 카페를 나가야 하고 통금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교육시설을 더 마련해 줄 것이 아니면 통금 전면 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의견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 앞서 두 분께서 짚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플로어 발언 주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지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학기 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특히 새내기 분들 같은 경우 좀 이제 체력이 넘치시니까 뭐 밤을 새고 이러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제 경험상으로는 2달 정도만 이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도 좀 지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2시쯤에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한 3시쯤에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밤을 새고 5시 반이라는 좀 극단적인 시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12시 좀 넘어가지고 뭐 신촌에서 돌아오거나 이런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때 기숙사를 좀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제한이 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 외부에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송도학사 같은 경우에는 신촌 캠퍼스와 달리 자치단체인 이글가든처럼 이렇게 보행을 도와주는 안전 요원들이나 아니면 KT텔레캅처럼 이제 24시간 경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제도적으로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전제도가 미비한 그 기숙사 밖으로 학생들을 오히려 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두 분께서 정말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 이제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여러분께서 약간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 경비는 계시기는 계십니다. 저희 야간에 그러니까 2시 이후 뭐 저희가 흔히 통금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시간대에는 1학사에 사감 선생님 한 분, 2학사에 2분, 그리고 종합관 경비실에 당직 서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또 파워플랜터에 있는 상황실에도 한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다만 그 인원으로 캠퍼스 전체를 이제 안전을 촘촘하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예 기숙사를 확실한 안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그 내에서만큼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선택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좀 자원이 풍부하고 이제 뭐 기숙사 안팎으로 캠퍼스 전체를 이제 아주 철통 보안을 깔아놓는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겠지만 어디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둘지 캠퍼스까지 이제 좀 더 넓게 해가지고 모든 학우분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좀 가치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습 공간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학습 공간들이 캠퍼스 내에서 줄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좀 작기도 하고 아직 2단계가 완공이 되지 않아서 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확실히 송도학사 내 공간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좀 여러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금 제도가 원래는 딱 저희 캠퍼스 처음 열었을 때는 딱 시험 기간 일주일 그리고 시험 기간 전부터 일주일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기숙사 운영팀이랑 총학이나 국학이도 행사 있으면 좀 더 풀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유연하게 할 건지 아예 풀어버릴지에 대한 좀 학우들 사이의 공감대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의견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분 먼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 박미연입니다. 저는 이 통금 해제에 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 통금 해제를 반대하시는 입장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통금 해제를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이게 딱히 통금 때문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소음과 안전 관련 문제는 통금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금이 있지만 여전히 소음이 많다고 문제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의 안전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통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뭐 그렇게까지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통금을 해제를 했을 때 소음이 2시까지만 지금 제가 듣고 있던 거를 말씀해 주셨던 대로 3, 4시까지 듣게 된다던가 그런 문제가 심해질 수도 있고, 학생들의 안전도 제가 1년 넘게 살면서 봤을 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이게 학생들의 심리인 것인지, 이게 딱 2시 반까지인가 정해놨을 때 학생들이 2시까지만 놀고 들어가자가 아니라 우리 외박을 하자던가 밖에서 밤을 새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통금은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기는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지 통금 해제를 그래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통금 전면 해제의 필요성과 우려점에 대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상 다음 2부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2부 주제는 송도학사 통금 전면 해제의 문제점 해소 방안입니다. 이번 2부에서도 먼저 모두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에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발언 순서는 과거 국학위의 대응 경위 및 학교 본부와의 협의 사항을 설명해 주실 이동우 전 국학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고 차례대로 토론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논의에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크게 이제 송도학사의 통금을 해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잠재적인 문제들이 크게는 안전권, 그리고 학우들 학습권, 수면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충돌한다는 것과 통금을 대체할 만한 다른 뭔가 학우들 사이에 합의된 그런 규약 내지는 좀 약속 같은 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사실 많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게 뭐 통금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그렇다고 무법지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학교가 저희한테 이제 통금 논의 과정에서 학교가 저희한테 선제시를 하고 뭔가를 좀 강요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저희끼리 학우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걸 학생 단체들이 학교와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 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아까도 안전이 뭐 이게 더 안전하다 저게 더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포함한 여러 방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좀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규칙 관련해서는 뭐 통금을 해제하는 대신에 캠퍼스 전체에 좀 약간 다 같이 소음을 내지 않는 시간을 마련하자, 뭐 약간 일종의 정숙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뭐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 뭐 좀 송도학사 입사할 때 그 설문 문항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안전 관련해서 뭐 좀 더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신촌의 이글가드 모델을 가져오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포함한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이 부분들 좀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시 신정욱 토론자님부터 차례대로 발언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통금 해제에 반대한 80% 정도의 학우들께서, 그러니까 통금 해제에 반대한 학우들의 80% 정도에 육박하는 수치가 음주로 인한 야간 소음의 문제를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일정 시간 이후로는 캠퍼스 내 음주를 단속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동권은 보장하되 음주로 인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속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 또는 기타 유흥을 새벽까지 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새벽 시간까지 영업하는 주점이 근처에 많지 않아서 캠퍼스 안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라는 어떤 배경을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면 국제 캠퍼스 차원에서 근처 음식점 또는 주점과 협약을 맺어서 기존 통금 시간이었던 5시 30분 전후까지 해당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캠퍼스 안에서 음주를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도 큰 틀에서 검토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 테이블 위치를 조정하는 방향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음 문제는 진리관 B 앞 노상 테이블이 이 기숙사와 거리가 가깝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노상 테이블 위치를 조정해서 이 기숙사 학우들의 야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노상,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대안을 제시를 해볼까 하는데요. 노상과 소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뭐 미추홀 에스코트라는 거 아시나요? 네, 뭐 이게 뭐 전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사회 참여 일종인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특정 학생들이 뭐 조끼나 뭐 형광등 같은 거를 들고 그런 교통 안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상 소음에 대한 제지들에 대한 그런 방안으로 해당 이런 미추홀 에스코트의 좀 변형은 어떤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새벽 시간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특정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학생들끼리 하나의 보안 자치를 구성을 하는 거죠. 보안 자치를 구성을 해서 어떤 특정 시간에 이 공간은 소음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므로 뭐 아까 정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비 앞에 있는 노상 테이블은 조금 제한을 해달라 뭐 좀 이렇게 주의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학생 자치가 아니라 신촌 캠퍼스처럼 사설 보안 업체를 고용을 하는 거죠. 사설 보안 업체를 고용을 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제지를 같은 학생들에 대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함으로써 이런 제지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2부가 아무래도 송도학사 통금 전면 해제 문제점 해소 방안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예상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많은 학우분들께서 설문에 응답해주신 수면권,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권일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히려 통금 해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안전한 좀 장치들이 미비한 야외에 노출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 케이스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립 구도가 팽팽할 것 같아가지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수면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문제죠.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소음이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우드 기념도서관 쪽에서도 이제 좀 들린다는 좀 제보가 있었고, 또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룸메이트가 들락날락 거린다거나 아니면 기숙사 방에서 창문을 통해 가지고 진리관 B를 중심으로 이제 노상 테이블 쪽에서 소음이 많이 있다라는 좀 제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고민해 볼 것은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를 막지 말자 인지 아니면 막아야 되나의 문제인데, 학교 차원에서 이 룸메이트 개개인 간의 사실 좀 컨택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가 거의 5,800명, 6,000명 가량의 좀 지금 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교에서 사실상으로 모든 방마다의 좀 개인적인 불편을 해소해 줄 수는 없거든요.
되려 예를 들어서 좀 오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룸메이트들끼리 지켜야 될 에티켓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좀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전처럼 좀 더 면밀한 그 룸메이트 입사 전 좀 선호도 조사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촌 캠퍼스는 이글가드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학교 산하로 이제 운영이 되는 학생자치단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좀 보행을 부탁드리거나 안전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약 10분 정도 내로 신촌 일대에 이제 오시는 방식입니다. 하여서 국제 캠퍼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좀 배치를 하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인력을 좀 고용을 하는 것들. 제가 학생회장으로 역임했을 때 그 진리관비 24시간 그 건물 내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때문에 2층에 있는 스터디 라운지 이용을 위해서 좀 24시간 방문을 위해서 여러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12시까지가 좀 미니멈이었습니다. 이유가 24시간 관리 가능한 이제 감독 시설이 없었고 그마저도 학생의 인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사실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총도학사 통금 전면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뭐 소음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해결 방안은 이제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으니까 바로 플로어 토론자분들도 함께 이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의견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IT융합공학과 23학번 조두희입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 학교 경비에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경비 인원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미 저희는 국제 캠퍼스도 사설 경비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고 형태가 아닌 에스텍 에이스라는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부 고용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고 참고로 국제 송도학사의 시설 관리도 CNS 자산관리 주식회사라는 곳에 위탁함으로써 어쨌든 나름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이에 그 인력이 줄기도 했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동아리방 등의 자치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사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안은 물론 인력을 추가로 뽑으면 더 좋겠으나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학교 입장에서도 많은 재원적 부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글가드를 조금 변형한 어떻게 보면 신촌은 그 서대문 경찰서 산하 자치경찰제 제도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RHC 제도의 제도입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RHC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2019년도까지 있었던 국제 캠퍼스 쉽게 말하면 사감 역할을 하는 R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A랑 사실상 비슷한 방식으로 선발을 했고요. 2인 1조 3시간 내외로 탄력적으로 당직 순환 근무를 쓰는 식으로 근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보통 집회 소음 같은 거 조정할 때 이제 소음계를 놔두고 일정 이상 소음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 RHC들이 캠퍼스 내부에 벌점을 불과하는 게 아닌 교외 순찰을 진행하고 그리고 소음이 일정 이상 된 게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가서 뭐 해산 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강력한 조치를 하면 소음 문제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또한 지금 경비 부족으로 인한 국제 캠퍼스의 안전 문제도 조금 심야 시간대 해결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또 이 통금 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발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학번 기계공학과 박동호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돌 앞쪽 CU 쪽의 소음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전문 인력을 좀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CU 쪽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주치인 사람들이 야외로 가는 이유가 저는 좀 쉴 곳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앉을 곳은 뭐 피크닉 테이블이라든지 등이 있는데 되려 그래서 저는 좀 접근법을 저희가 이게 통금이 해제가 되었을 때 주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좀 야외에서 공부 등으로 일정이 늦게 끝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역설적으로 그런 방안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글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엄밀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역 바뀌긴 하지만 뭐 학우들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행에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 인력은 이제 해당 자치권 밖에 있는 영역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제시한 좀 두 가지 방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권 없고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아까 전에 이제 RHC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방법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게 뭐 기존에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관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감을 모집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주면서 좀 인력 관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RC 학생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거주하고 계신 뭐 노날씨 분들이나 RA 분들은 이미 그 역할을 조금 하고 계시고요. 노날씨 분들을 대상으로 뭐 그런 역할을 좀 더 확대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글가드든 그 또 학교 내에 뭐 경비하시는 분들이든 사실 학교 밖으로는 물리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학생들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의 좀 규칙이나 그런 게 좀 얕게나마 형성되어서 좀 규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자제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거 외에 좀 더 적극적인 통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하자라는 논의의 일환으로서 좀 다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RHC 관련해서 발언해 주신 분께 질문을 하나,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 자치 단체에 이런 보완이나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게 실현을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냥 순찰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대에 보이면 손을 잡고 같이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출동까지 하는 이런 식의 학생 자치 단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런 보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께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제 첫 발언에서 학생 자치 단체의 보완을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실현을 시키고 싶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문득 든 생각이 과연 학생 자치로 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부모님들이나 학장님들 같은 이런 어른분들이 생각하기에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자치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혹은 이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학생 자치, 좀 정리하자면 학생 자치 단체가 이런 보완을 책임을 져서 개진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권혁찬 토론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T공학과학과 2, 3학번 조드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먼저 19년도 RHC 모집 공고에 나오는 기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당시 19년도 했던 걸 보면 일단은 사생들한테 상벌점 부과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사건 사고 처리, 응급상황 대응, 그리고 긴급 업무 발생 시 지원까지 업무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무학학사 같은 경우에는 2, 3, 4학년 학부생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권위를 부여하고자 대학원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캠퍼스 특성상 일단은 대부분 그런 상황은 RC 학생, 즉 1학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그 선배의 권위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CU나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저희가 접촉을 못 한다고 말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련 주변 아파트 주민분들도 많이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보통 이제 아파트 내부의 최고 결정기구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랑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해모르 월드뷰 입주자 대표회의랑 협의해서 CU까지는 순찰 권한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까지 커버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벌점 부과가 학생이 하는 건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최소한의 부축이나 어느 정도 긴급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상소음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기준 소음치가 넘어가면 해산 조치하는 뭐 그게 2, 3명의 학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해산 조치를 하는 방향성이 벌점 부과를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성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들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4학번 이번에 송도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번에 학생 자치단체에서 이제 특정 시간대에 이제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찰을 돌거나 아니면 이제 구급차나 경찰차가 이제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을 배치해가지고 그런 일을 없도록 막는 것이 어떨까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구급차나 이제 경찰차 같은 경우가 부르게 된다면 이게 사건이 좀 커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학생 자치 단체에서 이제 특정 학생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밝히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난 5년간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약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 코로나 때도 제가 송도에 있었거든요. 거기 그때 이제 소집 불가능한 뭐 불법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이제 진비에서 많은 새내기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 옳고 뭐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RHC도 없었고 학교 관련된 인물들 예를 들어 뭐 교목실 선생님들 혹은 이제 교직원들 몇 명이 이제 순찰을 돌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 한 분이 말씀하기를 순찰을 돌아서 모여있는 학생들을 해산하라 시켜도 해산하진 않고 오히려 약간 좀 대항하는 태도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해산하라 해도 그때는 해산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또 한 몇 분 지나고 다시 모이고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거로 인해서 그때 벤치를 치웠어요. 학교에서 벤치를 다 치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서 혹은 그 계단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소위 노상을 까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학생 자치 뭐 단체를 꾸려가지고 친구들에게 해산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교직원들이 해산하라 해도 안 하는데 그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 안전 관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 장단점이 있는 게 진피나 뭐 이런 데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산시키면 또 이제 그 학생들은 학생 자치단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혹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술을 마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뭐 어두운 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혹은 뭐 안 보이는 데서 술을 마시거나 그럴 때는 좀 더 위험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생들끼리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규제를 하다 보면 숨어서 술을 마시다가 뭐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런 안전도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학생 사회로서의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문제는 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학생 사회 내 합의를 통해서 좀 자체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그런 학칙과 규정을 통한 좀 규칙에 따른 그런 제지나 뭐 그런 걸 협상을 통해서 요구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학교 본부의 권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른데요. 저희가 학생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 옳은 건지 방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RA나 RH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연히 학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학생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뭐 만에 하나라도 RA나 RHC가 좀 학우들에게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너무 막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떤 방법이 옳은지 또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저희도 다 학생 사회 내에서 뭐 대표자나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의견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어떤 방법이 좀 나을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RHC 제도에 대해서 뭐 좀 다들 이렇게 저희가 원론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논의를 활발히 하자면은 사실 저는 RHC 제도 같은 경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비원분들이랑도 학교 이제 학생분들이 마찰이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이 이제 경비원분들과 마찰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감이 사실 이제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뭐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학주라든지 이런 주임 선생님들이 그런 사감 역할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과의 사실 대립이 되면은 학생들과 교원들 간에 좀 불필요한 마찰들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제 더불어서 좀 학교 내에서 많은 예산을 사실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리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이 얻게 될 실리를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충분히 통금 해제를 해제해가지고 주치의들이 이제 복귀할 수 있다는 약간 좀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이길가드 및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하우스가 단순히 그냥 이런 하우스 활동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대관계를 쌓고 싶은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면은 사실 RA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조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상 다음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두가 행복한 송도학사를 위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자유 발언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주제입니다. 네, 3부에서는 따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자신의 송도학사 통금 해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략하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찬성이나 반대 같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떠한 생각이든 자유롭게 짧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논의가 이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수기를 하는 과정도 거칠 거고요. 실제로 학교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도 학교 본부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의견이 나올지 학교도 사실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의견 짧게라도 좋으니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도 좋고 뭐 아예 뭐 송도학사 관련된 사실 다른 얘기여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의견 뭐든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얀 티 분부터 먼저 하고 다음 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사학번 김준혁입니다. 제가 이번 기숙사에 살면서 느끼게 된 거는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기숙사 들어올 때 아침형 사람인지 저녁형 사람인지 설문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살면서 음주 문화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설문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음주 문화를 즐기고 있는 새내기 분들한테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룸메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원래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음주를 즐기면서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려서 마찰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관해서도 좀 그 설문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묻는 것보다 평소 기상 시간이나 취침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게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손 들어주셨던 저희 검은 옷 분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학번 오진협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국제 캠퍼스에 있는 이제 송도학사에서 생활하게 되는 2년차 학생인데요. 새내기들을 위한 물론 송도는 새내기들이 이제 여러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의식을 키우고 이런 것도 중요한 공간이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송도학사는 결국 신촌에서의 연세대학교의 생활의 연장선이자 결국 이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도만의 문화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신촌과 송도 이건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생활을 위한 공간이고 이 공간이 거리적인 또는 시간적인 그런 단절로 인해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학사 통금은 제가 인식하기로는 셔틀버스 아마 유어스에서 곧 한다고 했던 그 심야 통금버스 이런 식으로 시간적 그리고 거리적 신촌과 송도 간의 거리적 시간적인 제한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학생들이 신촌 내에서의 문화 또는 연세대학교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더 자유롭고 보다 열정적인 학습 또는 이제 생활을 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송도학사 통금은 학생들의 생활이나 또 이제 나아가 미래를 위한 설계 이런 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사학번 박동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의견들을 들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가 통금 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게 통금을 이제 해제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저희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여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이제 토론자분들 마무리 발언 빠르게 진행하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치위원회는 현행 통금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늦은 상황에 업무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금 제도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특히 플로어분께서 말씀하신 송도의 학습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 학습 공간을 시험 기간에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 있어서 통금 제도는 큰 제약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첫차나 심야버스 탑승 등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롯해서 소음 문제를 비롯한 기타 우려 사항과는 크게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는 하부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받는 상황이 문제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통금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플로우분께서 말씀해주신 시범 운영 역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되 그 과정에서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악영향이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통금 해제와 관련해서 조건부 찬성 입장 견지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그 어떤 사안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네, 이 송도 통금 폐지가 뭐 찬성, 반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그 결론이 난 반대 입장에서 제시해준 불만을 이렇게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언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국제 캠퍼스가 생기고 거의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총학생회도 그렇고 국학위도 그렇고 뭐 지금 이 TF 국제 캠퍼스를 바꾼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그걸 학교 본부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뭐 생산적인 논의와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자리 어떠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의미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공청회 오셨을 때 좀 뭔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찬성 혹은 반대 이런 거를 좀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자리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회에 공공성이 있잖아요. 주체적 시민으로서 저희가 뭔가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공공성이라는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권이라는 권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안전권이나 수면권을 이야기할 때에도 권리라는 좀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거를 성질로서 사회현상으로 남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처럼 좀 공론장을 형성하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권리처럼 좀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공권 내지는 공공정책권을 가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먼저 참여를 해주셔야지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논의 그리고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모든 주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공청회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총학생회장단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총학생회장 김정서입니다. 이렇게 송도 관련 의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석해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 많이 개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좋은 의견들 바탕으로 학우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총학생회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하울이 좀 있네요. 우리 오늘 너무 고생한 패널들 그리고 우리 총학생회하고 총학생회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고생했다고 한번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잘 수렴해서 조율해서 우리 학교 본부랑 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통금과 관련돼서 아마 결론이 날 거고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내서 아마 2학기 시작 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작용들이 있다면 그 부작용들 잘 짚어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통금 해제랑 별개로 총학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촌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신촌에서 이제 다시 국제 캠퍼스로 올 때 M672선 많이 타시는데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고자 신촌에서 국캠으로 출발하는 심야 셔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정도에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행 중이고요. 우리 Y플라자 밑에도 너무 시설들이 낡았어요. 이런 것들 전면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순찰조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순찰하시는 분들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분들께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총학생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학생회장단의 마무리 발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토론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서 귀중한 의견 내주신 학우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송도학사 통금 전면 해제 관련 학생 공청회를 종료하겠습니다.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